제도가 바뀌면서 정부가 비료 지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치도 않는 비싼 병실을 할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병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들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교재를 많게는 3배까지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등록 면허세가 기습적으로 많이 올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꼼수 증세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농사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맘때면 시설 재배 농민들이 바쁘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비료 지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단지. 이맘때면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한 준비가 끝나야 하지만 비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은 농사를 시작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월 5일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농민들 지금 애가 타서 죽을 지게 이러면 지금요. 농사 시기를 놓치면 과수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봐서 늦으면은 못 쓴다 하니까 그 모종을 폐기 처분해야 돼. 왜든 그걸 일찍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이 농가에 비료를 직접 공급했지만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며 지자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전보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비료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공급된다던 비료는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행정에서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제도 개선됐기 때문에 시행 첫 해니까 일부 조금 그런 불만족스러운 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청한 비료보다 양이 적게 나온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물이 클락하면 저 2포가 필요한데 니 한 포가 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상머리 앉아가 그런 식으로 몇 헥타에 얼마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농정당국은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바뀐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 애꿎은 농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 후 업체들이 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일부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 업체들은 직접 교재를 팔아 많게는 3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5,0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 12,000원에 이제 학생들한테 팔고 요거는? 그거는 6,000원. 6,000원인데 18,000원. 3배. 네. 심지어 시중에선 거의 쓰지 않는 재고 교재를 파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민간에 위탁한 학교가 56%에 이르지만 관리 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절감을 취지로 학원법이 지난 2011년 개정돼 일선 학원에서는 교재를 직접 할 수 없지만 방과 후 학교 업체는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점에서 출고되는 책들은 다 뒤에 보면 정가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정가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지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가가 매겨지지 않는 책들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은 겉돌고 있고 설사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업체의 경고나 벌점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과 후 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직접 하던 민간 위탁을 하던 그 부분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 틀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지도 감독권을 좀 행사해야죠.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 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때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상급 병실 권유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의 대형 병원을 살펴보니까 전체 병실의 30% 이상이 상급 병실이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6인실까지로 나머지 특실과 1인실에서 5인실까지는 개인 부담이 큰 상급 병상으로 분류됩니다. 대구 전체로 보면 전체 병상 3만 2천여 개 가운데 상급 병실은 14%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환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병실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여지는 아주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의 4대 대학병원급을 찾으면 일반 병실은 크게 줄어 평균 34%가 개인 부담이 있는 상급 병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적인 병실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일단 비싼 상급 병실에 입원하라는 병원의 권유를 환자로서는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병실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병실이 다인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익을 발생하지 않는 그 병상으로 옮겨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병원들은 원가의 75% 수준인 지금의 저수가로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급 병실로 인한 환자의 추가 부담은 전국적으로 수조 원. 일반 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면 환자 부담이 1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적게는 5인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를 본인이 더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많게는 1인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를 본인이 1일 더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원치도 않는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병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 상주시 계산동에서 발견된 청둥오리와 맷비둘기 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AI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청둥오리 폐사체, 영덕의 바다쇠오리와 안동 칠곡의 흰뺨 검둥오리, 구미의 고니와 청둥오리 폐사체도 모두 AI 음성으로 밝혀져 경북에서는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34곳에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면서 예찰과 소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께서는 최근에 날아온 등록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최소 50%에서 많게는 2배까지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인상 폭도 문제지만 예고도 없이 세금을 올린 데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영준 씨는 최근 날아온 등록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까지 2만 7천 원을 내던 면허세가 갑자기 4만 500원으로 5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해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라고 봤을 때 한 번에 50%라는 거는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면허분 등록세를 대폭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는 면허세가 도시 기준으로 최소 18,000원에서 최고 67,500원까지 50% 일괄 인상된 것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미용업을 포함해 식당, 약국 등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2만여 명이 50% 인상된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3년간 인상이 없었고 그 사이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오르지 않았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자영업자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고 지방정부나 납세자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하고 절차라는 과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만약 방편이라면 이건 국민적 저항을 갖다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법인세 소득세 인하로 촉발된 세수 부족을 현 정부가 개인 사업자의 호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울릉군이 섬주민 자녀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생들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고 울릉군은 육지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은 올해 27명의 일반 공채 외에도 경력 경쟁 공채를 통해 10여 명의 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 공채 응시 자격은 섬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반면 경력 경쟁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나 조부모가 5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사실상 섬 주민 자녀로 제한한 셈입니다. 시험 과목도 일반 공채는 5개인 반면 경력 경쟁은 2개뿐이고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어도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특정인들을 염두에 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무원 자녀다, 누가 군수님과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지 누가 생판 모르는 남이나 이런 사람들 채용하겠습니까? 원래 다들 수년째 공부하고 있는 게 영어라는 과목 때문인데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에 대해 울릉군은 상당수 준비생들이 위장 전입으로 응시에 합격한 뒤 잠시 근무하다가 육지로 옮긴다며 이 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경력 경쟁의 전출 제한 기간을 3년인 일반 공채보다 2년 더 늘려 5년으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독도에 호조 옮겨놓고 또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동거인으로 다 해놓고 시험을 합격해가 3년만 되면 외지로 나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7급 되기 전에 유지 다 가버린다 그래. 울릉군은 지난 2007년에도 공무원 24명을 이 같은 제한 경쟁으로 뽑았습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공무원 시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섬 지역 공무원 채용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서상기 의원은 대구 문화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국회와 중앙당에서 해야 할 역할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장 대구시장 출마를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중앙당의 차출 요구가 있을 경우엔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했고 2010년에는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다가 급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볏짚을 엮어 지붕을 만든 초가는 이맘때쯤 새 볏짚으로 지붕갈이를 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진풍경인데요. 이영 있기가 한창인 예천의 한 마을을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박한 돌담길과 초가들이 조화를 이룬 금당실 마을. 농한기 조용하던 마을이 이영익기 작업으로 간만에 시끌시끌합니다. 민둥산이 된 초가 지붕 위로 길이 5m의 새 이영이 머리를 올립니다. 떨어질세라 새끼줄로 꼼꼼히 동여매고 용마름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초가 한 채의 이영익기를 위해선 300단의 볏짚이 들어가고 이를 건조해 이영으로 엮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한 해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막구만은 비가 샌다고요. 썩어가지고 그러기 매년 이어야 돼요. 고령의 어르신들 사이로 30대 청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영익기 작업 전수에 나서면서 주민 화합도 다져집니다. 지붕 위에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다리가 후들후들하고요. 그런데 마을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고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한쪽에선 굼벵이 잡기로 쏠쏠합니다. 헌 볏짚을 털자 겨울잠 자던 통통한 굼벵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헌 볏짚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한 거름으로 쓰입니다. 터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 조선 태조가 도읍지로 정하려 했던 십승지 중 한 곳인 금당실 마을. 24동의 초가가 소담스럽게 어우러진 마을은 전통과 고향의 정치가 흠뻑 묻어납니다. 하늘나기를 위한 금당실 마을의 초가집 이영짓기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텔레마케터들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갱신과 신규 상품 판매 행위를 다음 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이달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3월 말까지 영업이 중단됐던 대구 지역 보험사 텔레마케터들도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냉동 수산물을 해동한 뒤 24시간이 지나고도 판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씩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두 마트는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여름에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해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처벌이 약해졌습니다. 경북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모두 1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신입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14곳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경북 지원의 유치원은 715개로 12개가 늘어난 반면 초등학교 분교 3곳과 중학교 본교 2곳이 폐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부산 간 철도 도심 구간 2단계 사업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6,742억 원을 투입해 용지 보상과 노반 공사를 하는 등 올해 총 1조 4,705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철도 등 8개 노선의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뮤지컬 시장을 알아보고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2014 창작 뮤지컬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주최한 오늘 심포지엄에는 한중일 3국의 뮤지컬 제작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아시아의 뮤지컬 시장 현황 소개와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방안, 뮤지컬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1,650여 제곱미터의 건물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여 대와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고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172km 지점에서 45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당한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 54살 권모 씨가 숨지고 뒷좌석에 탄 남편과 아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를 상대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역 107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4조 4천여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가량 감소해 6.35%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감소율 2.78%에 비해 2배 이상 감소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지역 투자자의 거래 대금은 전월 대비 26%가 늘어난 2조 9,9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